2021년 9월,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사의 신형 전기차를 깜짝 공개하며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장착 프로토타입 자동차라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도요타는 이 차량의 공식 번호판을 받았고 시험 운행을 진행했다. 도요타는 당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고출력과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 시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짧은 충전 시간 대비 압도적으로 긴 주행거리는 물론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였을 당시 일본 내 모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도요타가 비밀리에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을 대서특필하며 역대급 극찬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개발해내는 기업이 향후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처럼 앞다퉈 보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심지어는 자동차와 무관한 이 업계에서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기존 내연기관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난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본 자동차의 상징이라 불려왔던 도요타가 급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며 오직 내연기관만을 생산하며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지 않고 굴욕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로만 따져보아도 한국과 중국 기업이 79.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도저히 전기차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판단하자 이러한 자국의 처참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조커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최강자로 불려왔었지만 오판을 한 불과 몇 년 사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중국의 쏟아지는 저가 공세에 치여버리며 매우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명목뿐인 3위 신세로 전락해버리면서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요타는 조급하게 세계 최초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당시에도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의 불신을 잠재우기엔 도요타 측이 구체적인 양산 계획과 상세한 스펙조차 공개하지 않자 이 프로토타입 자동차에 대해 수많은 자동차 리뷰어들과 IT 관련 매체들마저도 의심스런 시각을 보냈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도요타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높다면 대중화와 상용화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게다가 현재 도요타의 기술력으론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약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 역시 크게 발전돼 전고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마저 이런 예상을 내놓자 결국 도요타는 이대로라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욱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히든카드까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결국 몇 년간 계속해 투자하던 전고체 배터리를 접고 다급히 다른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항상 고고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결국엔 굴욕적인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작년 12월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즈, NYT에 따르면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왔던 도요타가 잇따른 상용화 실패에 다급히 전략을 수정하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2025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시장 분석 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한 도요타의 파격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도요타의 입지가 더더욱 애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전기차 라인업이 전혀 없는 도요타에서 최근 다급히 전기차 양산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장악해버린 미국과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전기차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무려 4년 뒤 양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을 할까 의문인 상황입니다. 당초 도요타가 게임 체인저로 거론해오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지원해오던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이번 미국 공장 투자로 인해 후순위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실시되며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뒤엉켜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가 전략에만 목숨을 걸며 선진 기술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중국과 달리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오히려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러브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 보려던 도요타의 단기적 전략이 무산되면서 그간 투트랙 전략으로 기존 시장과 향후 미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맞춰온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또한 현격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기술 협력 분위기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간 배터리 종주국이라는 매우 큰 자부심으로 인해 타국의 기술력을 극도로 배척해오는 것으로 유명했던 일본 내 유명 완성차 업체들마저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일본 입장에는 충격에 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BMW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키기 위해 핵심 협력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BMW는 본격적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MW의 협력사 모집에 그간 일본의 배터리 업계가 일본의 기술력이 가장 최고의 기술력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를 비롯한 파나소닉 등에선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기반 특허를 무려 1000여 개가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특허를 피해 전고체 배터리를 새롭게 개발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사일 업계에 따르면 BMW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핵심 협력사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주요 협력사들을 선택해 방문할 예정이라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BMW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사는 오직 자신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던 일본은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 공급 업체들을 잇따라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들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BMW 측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BMW는 초기 투자금만 무려 2,300억 원에 달하는 전고체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해 핵심 거점 생산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BMW가 글로벌 상위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 SDI와의 협력을 타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유럽 출장 중 올리버 집세 BMW 회장과의 면담을 비밀리에 가진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 이 같은 전망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SDI는 음극재가 필요 없거나 극소량의 리튬만을 사용하는 일명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됩니다.
거기에 BMW뿐만이 아닌 최근 테슬라와 일본 완성차 업체들에게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이 보이고 있는 잇따른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일본 전역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극도의 자부심을 품어왔던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닛산마저 자사의 준준형 SUV 아리아의 전기차 모델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충격 선언을 합니다. 그간 배터리 종주국이자 수준 높은 소재 및 밸류체인 산업을 보유한 일본 완성차 업계가 결국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최근 미즈호은행이 발간한 2050년 일본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매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2050년에 이르러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9년과 비교해 최대 70%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수출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전합니다. 또한 파나소닉이나 샤프 같은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과거 글로벌 변화의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몰락한 잘라파고스 현상이 자동차 산업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본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와의 기술 격차가 무려 5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 시장 점유율이 무려 33%에 달하는 업계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 자동차에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는 이스즈가 전기 트럭 양산에 최초로 도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큰 충격을 시사합니다. 배터리 공급사로 자국 기업이 아닌 LG에너지솔루션을 택한 것이었기에 일본 주요 언론들에서조차 연이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배터리 탑재 소식에 대해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버린 것이라는 씁쓸한 보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때 업계 최고였지만 제대로 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기할 정도로 몰락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소재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이루어냅니다. 일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하지만 그동안 차이났던 기술력으로 가뿐히 누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결코 일본처럼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반도체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될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더욱 완벽하게 장악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